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혹시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과거에 비해 사회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흔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또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최근에 나왔던 팩트프리스라는 책에서도 보면 뭐 생각보다 전 세계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류가 과거의 인류보다 행복할 거라고는 또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네. 그 인류 태초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하지만 또 정신적으로는 가장 더 불행한 시대라는 말도 있고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한 오늘을 살게 된 것일까? 뭐 이런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강래 교수의 지위 경쟁 사회입니다. 지위 경쟁 사회요? 네. 지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회다. 이런 뜻입니까? 제목이? 그렇죠. 네. 우리 사회 현실을 꼬집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이 지위 경쟁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노동이나 소비, 학벌, 결혼 등에 적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요. 적용되는 분야들은 다 다르긴 한데요. 예. 그 본질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원리를 한마디로 알려드리는 것이 뭐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기도 한데요. 네. 가장 핵심 원리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요? 네. 이 상대평가라는 것이 이 사회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재적인 시선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 이 상대평가라는 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상대평가하면 입시 시험 볼 때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국가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 같아가지고 네. 이걸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대학교 성적 처리를 하느라고 절대평가하면 고민 많으시죠? 네, 다 좋게 주면 되는데 상대평가는 그냥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A는 30%만 준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이 친구랑 A와 B가 가리는데 1점 차이로 가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30%만 딱 한정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300만 원이 나간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사업주가 조금 더 생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시간씩 더 일하는 사람에게 그 1시간 분량의 임금을 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3명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3명에게 30만 원씩을 더 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업주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3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3명 중에 제일 늦게까지 하는 사람 1명에게만 30만 원이 아닌 몰빵으로 이 90만 원을 드리겠다.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중 1명이요.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혼자만 9시간을 할 거예요. 1시간 더 해야죠. 9시간 하고 다른 사람 8시간 할 때 그런데 1시간 더 해가지고 90만 원을 챙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본 나머지 2명도 잠깐 1시간만 일하면 저렇게 많이 버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도 또 9시간을 일하게 돼요. 일하지 말라 그래도 네. 또 1시간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똑같이 9시간을 일하면 1등을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많이 한 사람 1등 1명한테만 준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또 그중에 1명이 그럼 난 10시간을 해야겠다라고 치고 나갑니다. 그러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11시간, 12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늘어나는 업무 시간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90만 원으로 근무 시간을 계속 늘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생각을 별로 안 했던 문제이긴 한데 네. 근데 현실이 꼭 그거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에이 설마 바보같이 누가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센티브라든가 네. 보너스 같은 단어 아니면 프로답게 일한다 뭐 이런 얘기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네. 사실은 다 이런 트랙에 올라타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승리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게 프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 하는 식의 절대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요. 이 중에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 하나, 승리하는 사람 하나한테만 상대적 가치를 정하고 그 지위를 희소하게 만들되 달성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하는 식으로 구조를 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을들의 전쟁.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건만 딱 주어지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그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대표적인 학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뭐 그 A, B, C에서 학점 주는 것도 얘기했지만 한정 짓는 거거든요. 인류대학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갈 인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경쟁에 내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80점만 받아도 되던 게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해버리니까 지금은 또 90점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들 잘하니까 뭐 킬러 문항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네. 변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공부량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그 수면 시간이 5시간 46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공부를 한다기보단 공부한다고 깨어있는 시간이긴 하겠지만 하루에 16시간을 공부로 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학생들을 만드는 게 바로 서열 사회인 거죠.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또 터블에 있는 대학들은 그 뒤로도 쫙 이렇게 네, 그렇죠. 외우게 될 수 있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셔서 익숙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행한 사회인 거죠. 대학을 서열해놓고 결국에 그 안에 끼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목표가 이만큼인데 거기에 뒤처진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희소성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수능 인강 사이트들을 먹여 살리는 게 1, 2등급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1, 2등급이 아니라 1, 2등급이 되고 싶은 그 밑에 등급의 학생들이 또 엄청나게 거기서 그 강의를 들으며 돈을 써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수, 그러니까 한정된 것을 딱 그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기제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실감나게 확 와닿네요. 네. 어쨌든 소수의 몇 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네. 누구나 다 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입시에서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자원이 희소하면 이런 식의 경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자원이 희소하면 당연한데 희소하지 않은 것도 희소하게 만드는 게 더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명품 소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명품은 사실은 더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들 한정적으로 만들고 한정적으로 팔고 하면서 희소성을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한 땀 한 땀이라면서. 네. 네. 이태리 장인이 만든 네. 그런 건데 그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현대인이 불행하게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위 경쟁이란 말은 한정된 지위를 차지하는 경쟁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위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른바 패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이게 굴러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안 그러면 경쟁이 아니니까. 네. 예. 그 10명 중에 1명만 행복해지고 9명이 불행해지는 시스템이 바로 지위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불행한 거고요.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뭐 가질 수 있는 건 1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죠. 지난번 소개해 주셨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 내용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네, 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 예.
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적 루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비난의 시선을 보내거나 또는 동정의 시선을 보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인데요. 비난이든 동정이든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 탓이라는 그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시스템상 반드시 패자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승리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90%의 실패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필연적으로 비난이나 동정의 시선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는 사회다. 좀 아프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 다 공채해. 네. 공채하면 공정한 거야. 네.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열심히 한 사람은 네. 당연히 공채로 뽑힐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자기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네. 결국 떨어진 거야. 네. 그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거야. 네. 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은 룰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이게 자기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안 되는 것을 저 사람 탓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능력이 부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개인한테 물어붙이는데 사실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번쯤 우리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우리가 늘 이 코너 끝에 네. 질문 드리는 거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시죠. 이 책을 보면요, 진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지위 경쟁 체제를 실감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지위 경쟁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방법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를 공멸로 몰고 가는 이런 시스템의 부당함을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당함의 인식에서부터 그 다음 걸음에 있는 개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까지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럼 대안. 책이 좀 벽돌책이 될 것 같아요.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할 지점이 굉장히 많은 걸 화두를 많이 던져주는 책 같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의 이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